오늘 한 통의 전화가 모든 마음을 갈랐습니다. 고성이는 병원장의 전화를 받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아이는 나에게 간을 준다고 할 거예요. 제가 죽고 사는 문제인데요. 그 애는 제가 잘 알아요. 목소리는 들떠 있었고 입가에 웃음이 번져 있었어요. 간을 준다고 믿는 그녀에게는 양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버렸던 딸의 간을 기다리는 어머니, 그 사실을 모른 채 다가서는 딸 지은호, 그리고 편의점 불빛 아래서 질투를 삼키던 남자. 사랑과 생존의 경계가 뒤엉킨 채로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고성이는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핑계로 30년 전 버린 딸, 지은호에게 접근했습니다. 지은호에게 VIP 건강검진을 권했고 병원장은 두 사람의 간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결과를 보고했죠. 고성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잠시 멍하더니 이내 입가에 웃음이 번졌어요. 정말이에요? 라고 묻는 그녀의 얼굴엔 오래 묵은 안도의 빛이 번져 있었고 그 미소엔 기쁨과 믿기지 않은 감격이 함께 스며 있었어요. 그녀는 통화 중에도 단호했어요. 그 아이는 나에게 간을 준다고 할 거예요. 제가 죽고 사는 문제인데요. 그녀의 말엔 죄책감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살고 싶은 욕망만 남아 있었죠. 그 시각 편의점 앞에서는 또 다른 인연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유리문엔 형광 풍선이 덜렁거리고 조그만 케이크에선 달콤한 바닐라 향이 퍼지고 있었어요. 지은호는 모자를 쓴 중년 남자와 함께 웃고 있었죠. 그는 지역의 아버지 이상철이었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지역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날 은호가 핸드폰을 사무실에 두고 나간 탓에 1시간 넘게 은호와 연락이 닿지 않자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근처 편의점을 모조리 돌며 그녀를 찾아다녔죠.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저녁, 마지막으로 들른 작은 편의점 창가에서 은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역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형광풍선 아래 케이크를 자르며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은호와 그 옆에 모자를 쓴 남자. 두 사람은 함께 웃고 있었고 남자의 손이 은호의 어깨 위에 자연스럽게 얹혔습니다. 상철은 은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깨를 다독여준 것뿐인데 지역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지역의 가슴이 뜨겁게 일렁였습니다. 그는 그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 이상철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은호의 남자친구라고 착각한 겁니다. 은호의 눈웃음 하나, 그 남자의 웃음소리 하나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질투와 서운함이 뒤섞인 감정이 그를 휘감았고 지역은 손끝이 하얗게 될 만큼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가 끝나자 은호가 남자에게 소원을 빌라 했고 촛불을 끄며 두 사람은 행복하고 다정해 보였습니다. 케이크 위에 불빛이 사라지는 그 순간 지역의 마음도 함께 꺼져버리는 듯했죠. 질투와 혼란,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마음이 뒤섞였죠. 다음날 지역이 무심코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호 실장님, 어제 생일 파티 하던 그 남자분은 누구세요? 지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아는 분이에요. 왜요? 신경 쓰여요? 지역은 그제야 시선을 돌렸지만 이미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치려다 우연히 본 장면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은호 실장님, 남자친구 맞죠? 나이가 좀 있어 보이던데 혹시 유부남 아니에요? 지역의 목소리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속엔 짙은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은호는 단숨에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역 씨, 제 사생활에 그렇게 관심 많으세요? 다시 한 번만 이런 말 하면 진짜 안 참아요. 그녀의 눈빛은 불처럼 타올랐고 그 열기가 그대로 지역의 심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은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 그녀의 눈동자가 바로 앞에 있었죠. 지역은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공기가 사라진 듯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오면 말끝을 삼킨 그는 눈을 감을 수도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쿵쿵거리며 진동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은호가 턱 밑까지 다가와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만하세요, 지역 씨. 그녀는 돌아섰지만 향기와 체온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역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살면서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죠.
예전에 은호가 그에게 장난처럼 고백했을 땐 그저 귀여운 후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그녀는 달랐습니다. 눈빛 하나, 목소리 한 줄이 그의 가슴을 흔들었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사랑이구나.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그 짧은 순간이 그의 세상을 바꿔버렸습니다. 며칠 후 맘대로 집 회의실. 화이트보드 마카 냄새와 프로젝터의 소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혁은 회의록을 넘기다 한 이름에서 손이 멈췄어요. 고성일. 그리고 그 옆에는 VIP 검진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일과 병원이 왜 같이 움직이지? 지혁은 곧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박성재의 새어머니인 고성희가 직접 은호의 VIP 건강검진을 의뢰했다는 사실이 떠올랐죠. 검진 범위는 일반 수준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간 조직 검사, 유전자 검사, 세포 기능 분석까지. 뭔가 이상해. 의심이 든 지혁은 친구 성재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했습니다. 친구 성재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다른 핑계를 댔습니다. 마침 성재의 친구 중 한 명이 그 병원 소속 의사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병원을 찾아 의사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고성희 이사장님이 최근에 건강검진 의뢰하신 적 있습니까?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특이하긴 했어요. 환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신 검사하라고 했거든요. 이름이 지은호 씨였던가요? 지혁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진료실을 나서는 길, 복도 끝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원장님. 지은호는 나에게 간을 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 애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혁은 몸을 숨기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호했고 그 속엔 인간의 양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지혁은 깨달았습니다. 고성희가 바로 박성재의 새어머니였다는 것, 그리고 그 단정한 미소 뒤에 감춰진 것은 한 여자의 병든 욕망이었다는 사실을요. 겉으로는 천사처럼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악마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차 안에서 지혁은 녹음 파일을 여러 번 반복해 들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죠. 이 녹음을 증거로 막아야 해? 마지막은 은호가 간 이식을 해주지 않겠다는 동의를 받아야 해? 그녀가 스스로 알게 해야 해.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칼이고 사랑은 종이 같습니다. 너무 급히 내밀면 손도 함께 베이니까요. 며칠 뒤 은호의 집, 부엌엔 물방울이 반짝이고 스테인리스 냄비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양파를 썰다 말고 건강검진 결과표를 들여다보았어요. 정밀 검사 추가. 아니 MRI 검사에 알레르기 각종 약물 검사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해되지 않는 문구가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지혁이 서 있었습니다. 선배가 우리 집은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은호가 놀라서 물었어요. 계약서에 은호 실장 주소 보고 급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연락도 없이 급한 일이란 게 뭔데 남의 집까지 쳐들어왔죠? 이 검진 너무 과하지 않아요? 지혁의 말에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곧 은호는 화를 냈어요. 아니 이지혁 씨, 남의 건강검진 일정표를 왜 가지고 계신 거죠? 책상에 한옥 리모델링 서류에 끼워 있어서 보게 됐어요. 비용도 전부 고성희 이사장님이 내셨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은호의 손에서 포크가 떨어지며 금속 소리가 발등을 스쳤습니다. 거짓말이죠. 그분이 제게 그런 일을 했을 리 없어요. 지혁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지은호 실장 당신의 선택이에요. 건강검진을 지은호 실장 위하는 척하며 해주고 뒤에선 은호 실장의 간을 노리다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지은호의 삶이 먼저입니다. 은호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확인하러 갈게요. 제 눈으로 보고 듣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은호의 이야기는 생존이 아닌 자기 선택의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 윤리위원회 회의실. 둥근 테이블 위에 문서와 마이크가 놓여 있었고 공기는 냉랭했습니다. 지은호는 문을 열고 들어와 차분히 말했죠.
기증자 본인 지은호입니다.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고성이가 들어와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살고 싶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도울 거예요. 그러나 곧 스피커에서 익숙한 음성이 흘러나왔죠. 고성이와 병원장의 통화 내역이었어요. 그 아이는 나에게 간을 준다고 할 거예요. 제가 죽고 사는 문제인데요. 은호 씨가 혹시 거절하면 가족을 건드려야죠. 지은호 동생 지강호가 사고 뭉치에다 돈을 꽤 좋아하더라고요. 회의실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오늘 어떤 각서도 쓰지 않겠습니다. 수술 동의서도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날 이후 윤리위원회는 간이식건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다는 말은 아름답지만 강요된 희생은 폭력이라는 걸 그날 모두가 배웠습니다. 며칠 뒤 고성이는 혼자 병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빛이 차갑게 떨어지는 그곳에서 그녀는 속삭였죠. 살고 싶었을 뿐이야. 난 아직 할 일이 아주 많다고. 그 말엔 미안함보다 공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역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을 살리기 위해 누군가를 아프게 한다. 그가 떠날 때 문틈으로 은호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빛엔 두려움 대신 스스로를 지켜낸 주체의 강함이 있었죠. 고성이는 아직 마지막 카드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녀는 은호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철저히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그 아이가 그 사실을 알면 분명 나에게 간을 주겠지. 난 그 아이의 친엄마니까. 그렇게 믿으며 스스로를 정당화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양심이 아닌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계획을 세우고 수정하고 또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하면 은호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죄책감과 효심으로 이끌어내어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게 만들 수 있을지. 의사에게는 후한 보상을 약속했고 병원장에게는 입원 일정을 은밀히 맞춰달라 부탁했어요. 거울 앞에서 미소를 연습하며 엄마라는 단어를 입에 익혔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단 한 줌의 따뜻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생존을 향한 이기심, 자신의 몸을 살리기 위한 절박한 욕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이번만 성공하면 모두 가질 수 있어. 남편의 회사도 성재에게 물려주기 전에 내가 가질 수 있게 다 손 써놓았고, 영라도 이대로만 해준다면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기업으로 시집 보낼 수 있다고. 살아야 해.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살아야 해. 난 꼭 살아야 한다고. 내가 간 이식을 해야 한다는 걸 아직 가족에게 알려선 안 돼.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역과 은호의 진실이 점점 드러나고 고성이의 마지막 카드가 무너지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끝까지 인간의 양심과 욕망 사이에서 흔들리는 고성이. 과연 그녀의 선택은 구원이 될까? 아니면 파멸이 될까?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장면을 이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모성의 이름으로 포장된 이기심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흔들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군가의 희생을 멈추게 한 사랑의 용기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